자, 이제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결과 한쪽에서는 이번에는 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점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아니야. 이번에도 지난 2월 달처럼 부결될 거야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자, 어제 한 명의 진중권 교수군요. 진중권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런 소셜미디어 글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왜 이재명 대표께서는 판사 앞에 가는 걸 왜 그렇게 겁내하십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증거 하나도 없다는데 왜 판사님 앞에 거는 걸 겁납니까?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내세울 때 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6월에 온 국민 앞에서 내려놓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같은 검찰이잖아요. 저는 이 글을 올린 거가 이제 폭설을 터뜨렸거든요. 빵 하고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번에 진짜 끌려가면은 구속된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알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필사적이고 절실한 거죠. 무엇이 그렇게? 자, 진 교수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증거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왜 판사님 앞에 가는 걸 겁내하십니까? 6월 달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약속했을 때와 지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다릅니까? 똑같은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6월에 약속했던 것과 어제 소셜미디어 글은 왜 정반대로 내신 겁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소셜미디어의 글을 보고 내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빵 터졌어요. 최진영 변호사님은 어제 소셜미디어 글을 보고 첫 반응이 어떠했을지 궁금한데요. 최 변호사님은 좀 어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어렸을 때에 공장에서 근무했던 이른바 소년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소년공.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소년공이 아니고 앞으로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회기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19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포기하겠다고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했고 나아가 본인의 혁신위에서도 이게 1호 안건으로서 포기하겠다고 했고 얼마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의총에서도 이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서약까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양치기 소년은 3번 했는데 이번에는 4번이나 아이고. 약속해놓고 거짓말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소년공이 아니고 양치기 소년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제 생각이고 예. 나아가 이 내용을 보면은 500자 원고지 4장 거의 2,000자 가까이 온 내용인데 네. 거기에 뭐 정치검찰, 정치보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허. 본인이 지난번에 수원검찰청에서 갔다 나오면서 제대로 된 증거는 하나도 못 받았다. 나를 왜 불러서 이렇게 긴 시간을 수사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예. 저는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시는 국회의원님들 142쪽의 공수장 반드시 다 보고 오늘 표결한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통과에 대한 찬성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조금 전에 속보 자막이 좀 스쳐 지나갔는데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라는 속보입니다. 김용 씨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정옥 변호사님 좀 생각보다 세게 나온 겁니까? 뭡니까? 제가 이게 볼 때 한 10년 정도 예상했는데요. 네. 혐의가요.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8억 4천 받은 게 있어요. 8억 4,700. 예, 이거는 큰 건 아니에요. 예. 정치자금법이 보통 5년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이 1억 9천. 아. 이게 커요. 뇌물은 이제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이잖아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예상했는데 근데 왜 2년이 늘었냐? 제 생각보다 그는 최근에 알리바이 조작. 아. 이게 큽니다. 하하. 알리바이 있잖아요. 예. 그건 명백하게 조작해가지고 법원을 기망하려고 물론 이게 드러났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형을 구형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이제 구형량인 것이죠. 징역 12년. 이제 재판이 진행될 것이고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소셜미디어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말을 수없이 바꿔오셨어요.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말하곤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셨습니까? 국민을 우롱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글쎄요, 저 당시 이제 발언까지 소환이 됐는데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발언을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번복과 뭐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건 아니라고 예. 보고요. 아마 그 행사 자리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과 관련해서는 한 몇 가지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대선 때 공약하신 건 분명하고요. 예. 지난 6월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셨죠. 근데 대선 때 공약으로 돌아가서 보면 홍준표 대표도 말씀하시듯이 지금 1년 4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정치 이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이 무능한 거냐 뭐냐.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을 가지고 지금 1년 4개월을 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겁니다. 아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정부에 의해서 입법권의 어떤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헌법이 인정한 특별한 권리이고요. 예. 대선 당시의 불체포 특권은 방탄국회라고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부패 범죄에 대해서 국회가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방식의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지 예. 현 상황과 같이 전 정권 차원에서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은 하나 짚고 싶고요. 예. 그리고 6월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약속을 하신 건 맞고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국회 회기 중에 의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히 비회기 중이란 걸 전제하고 예. 비회기 중에 일부러 방탄국회를 소집하는 방식으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과정 청구된 영장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는 불체포 특권 약속의 번복이라고 뭐 비판받을 만한 상황이냐 그에 앞서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이 무리한 수사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이제 엇갈리는 지점은 이재명 대표가 불과 93일 전 6월 19일 날 본회의장에서 저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6월 19일에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검찰도 무도했을 것이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린 어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는 대한민국 검찰은 무도했을 겁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왜 말이 달라지는 겁니까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서 변호사 생각은 어떠하세요? 조금 이게 과장해서 말하면 네.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번복하고 있잖아요.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이거는요. 그때도 이 장관은 한동훈이고요. 그다음에 총장은 이원석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때도 이 검찰 수사가 2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거는 이재명 대표의 말밖에 없어요. 허허. 나머지 객관적인 상황이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 저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하고 예. 이런 게 법치를 파괴한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야당이 저는 제1야당이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예. 정말 이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말의 번복에 대해서는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자,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표의 어제 소셜미디어 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명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오전 나온 목소리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앞에서 생중계되는 그 자리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부결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페이스북을 올렸어요. 그래서 참 보면서 황당하고 이제 개딸 등 강성 지지자 말고 이재명 대표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재명 메시지가 저는 저게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부결 허소문을 낼 거라고는.